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수를 환경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썼습니다. 이번에는 총균수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결정론적인 관점이 아닌 임의론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정론이 무엇이고 임의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의 부모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외비 걱정이 없습니다. 해서 남들보다 수월하게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라는 간판은 그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돈을 많이 법니다.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가 결정론입니다. 하지만 결정론에도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봤자 본인이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종종 탈선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난 아이가 명문대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스토리도 듣습니다. 왜일까요? 네,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임의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를 쓰면서 하려 했던 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언어의 영향력을 말한 인지혁명, 2부는 농경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기술한 농업혁명, 3부는 제국의 팽창과 그 결과를 다루고 있는 인류의 통합, 그리고 마지막 4부는 과학 발달의 원인과 결과를 얘기한 과학혁명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 최초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로 차근차근 진화했다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하라리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 모든 인류가 얼마 동안은 공존하고 있었고 우리 조상인 사피엔스가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피엔스가 그들보다 덩치가 더 크고 빠른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피엔스에게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는 거짓말과 뒷담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이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걸로 그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과 뒷담화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는 뛰어난 협업 능력을 갖추고 네안데르탈린을 공격하여 멸종시켰습니다. 2부 농업혁명입니다. 저자는 이 농업혁명을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농업을 시작할 때 한 곳에 정착하고 농사만 지으면 되니 편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농사만 지어야 했습니다. 한 가지 활동만 하다 보니 여러 활동을 병행하던 수렵 채집 시절과는 달리 허리 등 몸에 무리가 오기 쉬웠습니다. 또 곡식만 먹다 보니 우리 몸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졌습니다. 엎친데덮친격으로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가축을 키우다 보니 가축으로부터 온갖 병원균이 옮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듯 농업이 우리 삶에 여유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안 쓰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농경 생활에 길들여진 인류가 수렵 채집할 때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3부 인류 통합에서의 핵심은 제국입니다. 우리는 제국을 생각할 때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라리는 농협혁명에서와 같이 또 하나의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법과 도량형 등의 많은 기준을 세우고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류는 통합이 수월해지고 문명의 발달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라리는 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라에만 적용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와 화폐에도 제국이라는 단어를 대입했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불교인들은 저마다의 교리를 믿으며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폐 또한 인간이 그 가치를 믿기에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과도 화폐를 매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원인 4부 과학혁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인류는 모른다는 인부지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기에 산업혁명이 더해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인류는 전에 없던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인류는 핵무기를 개발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신이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끝장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는 부자와 빈자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공학이 불멸의 삶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피엔스는 약 7만 년 전부터 수없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이라 믿었던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라리가 말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지평을,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